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인 문화재. 그런데 오는 5월 17일부터는 지난 60여 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가 끝나고 대신 국가유산이 공식 명칭이 됩니다. 같은 날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온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데요. 왜 오래된 명칭을 바꾸는 것일까요? 1962년도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을 할 때 그에 앞서 1950년 일본에서 만든 문화재보호법을 참고해서 시행해 왔었습니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물건의 개념이 강합니다. 재화재자에 문화자가 붙은 개념인데 골동품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헤리티지 개념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문화재를 유산으로 바꾸고 문화자연무형을 아우르는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5월 17일) 국가유산청 새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률과 조직,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황권순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미 세계유산, 세계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세계유산 속에는 다시금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분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분류 체계였었습니다. 유네스코의 흐름과 기존 우리 국내의 법률 체계가 맞지 않아서 대외 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왔었습니다. 이번에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3분류를 하고 그 통할 개념으로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과 국가유산청의 출범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책 체계 전반을 개선한 국가유산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우리의 국가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1995년 12월 9일에서 비롯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변화한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문화재청의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출범하게 되면 문화, 자연, 무형 각 분야별로 정책국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만큼 각 파트의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정책 개발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자연유산국이 신설되면 천년기념물을 이루는 동물, 식물, 지질, 화석, 천연보호구역 등의 업무가 훨씬 더 전문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전통조경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우리가 궁궐이나 사찰, 별서, 향교, 서원 등을 가보시면 공간을 이루는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통조경이라는 개념으로 녹여서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더불어 문화, 자연, 무형으로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 체계에 따라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 전승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립자연유산원은 자연사 박물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국내에서 출토되는 수많은 공룡 활화석, 뼈화석 이런 것들을 보관 전시 활용하고 우리의 동물 식물유산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키워갈 예정입니다. 무형유산 파트는 지금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과 본청에 있던 무형문화재과를 합하여 정책국으로서 무형유산국을 확장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우리 무형유산을 폭넓게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기반들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수, 정비 위주 예산 지원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국가유산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는데요. 국가유산 내 주민 거주 지역에 낙후된 정주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국가유산의 보호 정책이 지정된 구역 위주의 관리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우리 국민들이 건축 행위를 할 때 많은 제한을 받아 왔었습니다. 국가유산 주변에 건축 행위 등의 제한을 받는 국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관 개선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원읍성, 나주읍성, 예천, 회룡포 등등의 5군데를 경관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국가유산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받는 국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조금이나마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이 정책은 확대 발전할 계획이고요.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살리기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인데요. 지자체가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체험, 답사, 공연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더해 올해는 광역 단위 국가유산 활용 모델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광역 단위 모델을 국가유산 주간이라는 프로그램과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개편하게 됩니다.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 행사는 광역자치단체가 기획력을 발휘해서 도 내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콘텐츠를 확충하고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획 행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를 시작으로 하게 됩니다. 아울러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 등의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재정비할 방침인데요. 올해부터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 연구 개발에 231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지난 20년간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이 약 1000건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요소를 할 수 있는 목조문화재가 흰개미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목조문화재 927건 중에 약 25% 정도에서 흰개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유산, 자연유산에 많은 피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취약한 국가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현장들을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현재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15일 근현대 문화유산법이 시행되면 50년 미만의 문화유산도 국가 차원의 보존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의 굴렁쇠,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획득 당시 스케이트 등이 예비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이거나 등록문화재 위주의 보존관리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신규 지정 혹은 등록될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작업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지금 당장 등록하거나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가 향후 어느 날 등록문화재 혹은 지정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개인이나 기업 혹은 회사로부터 예비문화유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엄선해서 그중에 가치 있는 것들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을 하고 5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미래 세대에 넘겨줄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5월 한 달간 평소에는 보기 힘든 국가유산의 수리 복원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수리 현장을 친근하게 가서 어떻게 수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리 현장 31곳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 문화유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과 공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역사의 마침표를 찍고 새 출발을 앞둔 국가유산청. 국민이 일상에서 더 쉽고 다양하게 국가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우리의 유산을 가까이서 찾으시고 널리 향유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때 우리 유산이 온전히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 국가유산청은 그에 발맞춰 모든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우리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그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